구독자님들 헛돈 쓰지 않게 유명한 제품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찐템만 가져왔어요. 재생크림이 뭔지, 발라야 하는 이유, 추천 성분부터 피부 타입별로 어떤 성분을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타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재생크림 비교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유명한 제품 사서 썼는데 막상 내 피부엔 안 맞았던 적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 헛돈 쓰지 않게 유명한 제품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찐템만 가져왔어요. 비추천템들이랑 비교도 꼼꼼하게 했으니까 영상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재생크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피부 타입, 상황별로 다르게 써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제품군이라고 해도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발라줘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엔 제가 뽑은 베스트 크림도 소개해드렸거든요. 재생크림은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하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재생크림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시술 후에 자극받은 피부에 쓰는 용도로 피부과에서 판매하던 크림이었는데 니즈가 많아지면서 드럭스토어에 입점되고 이제는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피부과 재생크림과 올영에서 파는 재생크림의 성분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재생크림을 발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끔씩 피부 건조하고 홍조 생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건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재생크림이에요. 저는 피부 컨디션이 괜찮을 때도 이 재생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제가 피부가 엄청 얇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일리로 재생크림을 발라주니까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부가 손상됐을 때뿐만이 아니라 데일리로도 추천하는 크림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써줘야 하는 재생크림에는 성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성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생크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분은 판테놀이에요. 판테놀을 피부에 바르면 흡수된 다음 비타민 B5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타민 B5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재생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트거나 피부 장벽이 망가졌을 때 빠르게 복구를 시켜주고요. 그 외에도 염증을 줄여주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정말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제품에 따라서 판테놀 농도는 1%부터 10%까지 다양한데 무조건 고함량을 쓰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 피부에 맞는 판테놀 함량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인데요. 세콜즈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장벽에 무조건 중요한 성분이 세콜즈 성분인데요. 홍조가 생겼거나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써주기 좋은 성분이에요. 피부 겉면에 각질층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콜즈인데 그 세콜즈를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주니까 당연히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병풀 추출물 또한 피부 재생을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요. EGF 성분 또한 세포 생존율을 높여서 노화를 방지해줘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들은 이 4가지 성분들을 토대로 좋은 성분들만 모아놓은 아이템들이고요. 정말 수많은 재생크림 중에서 고르고 고른 베스트 제품들만 소개할 예정이에요. 피부 상태나 피부 타입에 따라 발라줘야 되는 재생크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씩 설명해드릴 테니 제 영상 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멀티 리페어 크림. 이거는 진짜 재생크림으로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재생크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찾는 크림이에요. 피부 손상을 재생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있어서 모든 피부 타입이 무난하게 쓰기 좋고요. 염증이 많거나 민감성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아요. 판테놀 5%가 있어서 피부 장벽에 집중해주고요. 병풀 추출물이 있어서 피부 재생을 회복해주는데 거기에다 아데노신까지 있어서 주름, 탄력까지 다 잡아주는 아이템이에요. 제형은 무향에 촉촉하고 산뜻하고 얇게 발려요. 부드럽게 펴발리는데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남아있어서 환절기에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정도의 보습감이에요. 발림성이 좋고 모공을 막는 성분이 없어서 지성, 복합성 분들이 사용해주기 좋고요. 저는 건성 피부여서 봄에서 가을까지는 이 제품을 정말 무난하게 잘 썼단 말이죠. 근데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바르기에는 너무 얇은 느낌이 있었어요. 보통 이 크림이랑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시카플라스트 밤이잖아요? 근데 저는 밤보다 이 크림을 더 추천해요. 시카플라스트 밤에는 무기자차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데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건조함을 유발하거든요? 시카플라스트 밤을 발랐을 때 제형이 묵직하고 유분감이 많은데 속당김이 느껴져서 저도 이게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답은 그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리페어 크림은 제형 자체는 가벼운데 속당김이 전혀 없어요. 둘 중에 고민 중이시라면 리페어 크림으로 추천해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크림, 부틸렌 글라이콜,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등의 수분을 공급하는 성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 피부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유채씨 오일, 호호바 오일까지 있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예민한 피부를 잠재우는 성분들이 있어요. 제형은 재생크림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리치하고 단단한 제형이에요.
발라주면 건조한 피부 깊숙이 빠르게 채워주는 느낌이고 수분이 정말 저 깊은 층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에요. 왜 아무리 보습감 심한 제품을 발라도 겉에만 촉촉하고 오히려 속당김이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를 겉에서만 감싸는 게 아니라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부를 쫀쫀하게 차오르게 해줘요. 리치한 제형인데 발림성이 좋아서 또 흡수가 빠르게 됐고요. 피부 수분을 무겁게 딱 잡아줘서 지성 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 가능해요. 저는 진짜 이번 겨울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제품이에요. 제가 쓴 제품은 시카비오 크림인데 포마드 제형이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카비오 포마드는 제형이 확실히 무겁고 끈적이는 게 강하더라고요. 꾸덕하고 찐득한 게 엄청 건조할 때는 괜찮긴 했는데 아무래도 자주 발라주기에는 모공을 막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두 제품 중에 고민하신다면 시카비오 크림으로 추천합니다. 비판톨 더마 리제너레이팅 나이트 페이스 크림. 재생연고로 가장 유명한 비판텐 아시죠? 그 비판텐을 만든 바이엘 회사에서 만든 재생 크림이에요. 이미 비판텐이야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크림인데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미 신뢰가 뿜뿜 가지 않아요? 이 비판톨 크림은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이렇게 있는데 보습감이 나이트크림이 더 강했고요. 2.5%의 덱스판테놀의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있어서 장벽 개선에 확실하게 도움을 줘요. 2.5%면 사실 다른 제품들이 거의 다 5% 이상이었으니까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나는 아직 판테놀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다 하는 입문자에게 추천해요. 제형은 크림이라기보다는 로션 같은 느낌이고 물막이 채워지면서 산뜻해요. 판테놀이 있는데 발림성이 너무 좋고 흡수력이 좋아서 데일리로 발라주는 거 추천하고요. 그냥 바르자마자 수분감이 정말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건성 피부가 바르기엔 좀 아쉽다고 느껴진 게 수분감 자체는 많은데 그 보습 지속력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발라주고 자면은 아침에 그렇게까지 촉촉하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건성 피부를 제외한 지성 복합성 그리고 판테놀 입문자에게 추천합니다. 아토팜 판테놀 크림. 아니 이 제품은 판테놀이 무려 10%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다 세콜지 성분까지 있어서 그냥 나 작정하고 장벽 개선시킬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판테놀이 10%면 진짜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정말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판테놀 함량이 높은 만큼 입문자들에게는 비추천드리고요. 원래부터 판테놀을 써왔던 분들에게 추천해요. 제형은 무겁고 단단한 제형이라 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흡수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서 오래 문질러야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제형이긴 한데 확실히 피부가 따가움에 그칠 때 발라주니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성분상으로 보면은 지성 복합성 다 사용하기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꾸덕한 느낌이 있어서 제형이 살짝 진입장벽이 있어요.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낮보다는 밤에 사용해 주시고요. 이 제품은 데일리보다는 피부가 완전 무너졌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제로이드야 뭐 진짜 이미 피부과 화장품으로 너무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이 제품은 성분 수가 적어서 피부에 부담이 없고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재생크림이에요. 제형은 산뜻한 제형에 부드럽게 발리면서 흡수가 빠르고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끈적임이 없어서 지성 수부지 분들이 사용해주기 좋고요. 다만 건성분들이 발라주기에는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워낙 다양한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보통 제품들을 좀 오래 쓰는 편인데 이 아이도 제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름에 쓸 때는 전혀 건조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요즘에 사용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가보면 악건성을 위한 고보습 크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과는 다르게 정말 가벼운 느낌이어서 건성보다는 지성이나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해요. 그리고 성분 자체가 저자극인 성분들이 많아서 민감성, 복합성 분들까지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재생크림 리뷰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뽑은 베스트 크림은 바로 이 아이예요. 진짜 이 제품은 바르자마자 속부터 피부를 짱짱하게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고요. 제형이 적당히 리치한데 또 모공을 막는 정도는 아니어서 무난하게 사용해주기 좋았어요. 겨울 되니까 정말 피부 쩍쩍 갈라지고 건조한데 지금 관리를 잘해야 안 늙거든요. 제 영상 참고하셔서 내 피부에 맞는 재생크림 꼭 구매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